옛날 뱃사람들한테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였을까요? 거친 폭풍? 아니면 해적? 글쎄요, 아마 그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거대한 군함마저 한순간에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전설의 괴물, 바로 크라켄이 있었을 겁니다.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정말로 있었을까요?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. 미리 힌트를 좀 드리자면 모든 전설에는 아주 작은 진실의 씨앗이 숨어 있는 법 아니겠어요? 자, 1752년에 에리크 폰토피단 주교가 남긴 기록 좀 보세요. 폭이 1.5마일, 그러니까 거의 2.4km에 달하는 바다 괴물이라니 이건 뭐 생물이라기보다는 그냥 떠다니는 섬 수준이죠. 당시 사람들이 크라켄을 얼마나 거대하게 상상했는지 딱 느껴지는 대목입니다. 네, 이 크라켄 전설은 그냥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진 그런 괴담이 아니었어요. 수세기에 걸쳐서 여러 기록 속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갖춰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였던 거죠. 자, 그럼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전설은 이렇게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. 1555년에 올라우스 마그누스가 처음 그 생김새를 묘사했고요. 1735년에는 무려 과학계의 아버지 린네 덕분에 크라켄이라는 이름이 과학 문헌에 딱 올라가게 됩니다. 그리고 마침내 1752년 폰토피단 주교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괴물은 모두가 아는 공포의 아이콘이 된 거죠. 크라켄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사실 그 비밀이 숨어 있어요. 이게 고대 노르드어로 뒤틀린 나무라는 뜻이거든요. 수면 위로 솟아오른 그 거대한 촉수들이 마치 물에 잠긴 숲처럼 보였을 옛날 선원들의 그 공포가 느껴지지 않으세요?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. 크라켄이 선원들한테 마냥 무서운 존재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. 물론 거대한 군함도 침몰시키는 파괴자였지만 그 거대한 몸 주변으로는 항상 엄청난 물고기 떼가 따라다녔다고 합니다. 그래서 노르웨이 어부들은 가끔 목숨을 걸고 이 괴물 위에서 그물을 던졌다는 얘기도 있어요. 공포가 곧 풍요의 기회였던 셈이죠. 자, 이제 이야기는 신화의 영역을 벗어나서 현실로 넘어옵니다. 평범했던 어부들의 고기잡이가 괴물 사냥으로 바뀌었던 바로 그날. 전설은 처음으로 현실 세계에 뚜렷한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. 때는 1783년 톰 피콧과 동료 어부들이 바다 위에서 정체 모를 물체를 발견합니다. 근데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그게 갑자기 거대한 오징어로 변해서 배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.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겠죠? 이때 톰 피콧이 용감하게 토마호크를 휘둘러서 촉수를 잘라냈고 괴물은 시커먼 먹물을 뿜으면서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. 톰 피콧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그가 목숨 걸고 잘라낸 촉수, 그러니까 그 괴물의 일부를 증거로 가져온 거죠. 그리고 그 길이가 무려 19피트였습니다. 미터로 환산하면 약 5.8미터. 상상 속에만 있던 괴물의 일부가 이제 현실의 증거가 돼서 사람들 앞에 나타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. 이 촉수를 본 박물학자 모지스 하비 목사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. 유레카! 수백 년 동안 뱃사람들의 입으로만 전해지던 전설이 드디어 과학의 눈앞에 그 실체를 드러낸 정말 역사적인 순간의 외침이었죠. 하나의 증거는 더 많은 질문을 낳는 법이죠. 그리고 19세기는 과학자들과 모험가들이 이 미지의 생물을 본격적으로 추적한 진짜 괴물 사냥의 시대가 열린 때였습니다. 이 시기에 크라켄 이야기는 사실과 허구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갔습니다. 1861년에는 프랑스 군함 알렉토노가 실물과 마주쳤지만 그 엄청난 무게 때문에 잡는 걸 포기해야 했고요. 반면에 1874년 포로 사건처럼 신문에서는 배를 통째로 삼키는 괴물로 그려지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마구 자극했죠. 현실과 신화가 여전히 한 바다 위에서 공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. 그리고 이런 실제 사건들은요, 한 작가에게 엄청난 영감을 줬습니다. 누굴까요? 네, 바로 쥘 베른입니다. 그의 소설 해저 이말리에 나오는 이 유명한 구절은 현실의 목격담이 어떻게 문학 속 불멸의 괴물을 탄생시켰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. 시간은 흘러서 현대로 왔습니다. 이제 인류는 작살과 밧줄 대신 기술의 눈, 바로 카메라를 깊은 바닷속으로 보냈죠.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추적이 드디어 끝을 맺을 순간이 온 겁니다. 그 역사적인 해는 바로 2006년이었습니다. 일본 연구팀이 마침내 살아있는 대왕 오징어를 수면으로 끌어올려서 그 모습을 영상에 담는 데 성공합니다.
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생물이 드디어 선명한 영상으로 인류 앞에 나타난 최초의 순간이었죠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불과 6년 뒤인 2012년, 인류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. 마침내 그 누구도 본 적 없었던 대왕오징어의 진짜 모습, 바로 저 수백 미터 아래 심해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낸 겁니다.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첫 만남이었죠. 그렇다면 실제 크기는 어땠을까요? 물론 전설처럼 폭이 몇 킬로미터나 되지는 않았어요. 하지만 콜럼버스가 탔던 배의 길이가 약 60피트, 한 18미터 정도였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앞에서 35피트, 그러니까 10미터가 훌쩍 넘는 대왕오징어랑 마주친다면 그건 옛날 선원들한테는 충분히 현실적인 공포였고 진짜 괴물이었을 겁니다. 이렇게 신화에서 시작해서 과학적인 발견으로 이어진 긴 여정이었습니다. 마침내 우리는 크라켄의 실체를 찾아냈죠. 하지만 이 마지막 질문은 여전히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. 저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아직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전설은 과연 무엇일까요? 어쩌면 우리의 탐험은 이제 막 시작된 건지도 모릅니다.